8월 15일 이후 더 줄까? 멈출까? 홍로, 아리수 한 달 승부. 보라루키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 회원 여러분, 농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5일이 지나면 홍로와 아리수 농가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과실 크기가 조금 부족해 보이면 비료를 한 번 더 줘야 할지 고민되고, 색이 더디면 잎을 더 따거나 칼륨을 다시 살포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무엇을 더 주느냐보다 언제 비대 관리를 끝내고 착색과 수확 관리로 넘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과실 크기 확인부터 마지막 비대 판단, 착색 관리와 선별 수확까지 앞으로 한 달의 관리 순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달력만 보고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기상청이 7월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는 8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60%, 9월도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전망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착색 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실제 기온이 얼마나 내려왔느냐입니다. 영상이 나간 뒤에는 반드시 최신 기상예보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사과의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는 생성에 유리한 온도를 대략 15도에서 20도 정도로 설명합니다. 일본 이와테현의 사과기술정보에서도 착색 저온을 10도에서 20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색이 늦다고 해서 농가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의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8월 15일에 과실 크기를 확인합니다. 둘째, 마지막 비대가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셋째, 목표 과경이 확보되면 칼륨을 포함한 비대 위주의 관리를 끝냅니다. 넷째, 고온이 꺾이는 것을 보면서 잎따기와 과실 돌리기, 반사필름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은 선별 수확입니다. 8월 15일에 제일 먼저 볼 것은 사과색이 아닙니다. 과실 크기입니다. 잘 큰 과실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과원 안쪽과 바깥쪽, 큰 과실과 중간 과실, 조금 작은 과실을 나누어 대표 과실의 크기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출하 목표 크기가 나왔다면 더 비대를 밀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홍로는 8월 15일 현재 크기가 충분하다면 황산칼륨을 더 반복하지 않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반대로 착과량이 많고 과실 크기가 아직 출하 목표보다 부족하며 잎 상태와 수분 상태가 정상이라면 마지막 비대를 위한 황산칼륨 살포를 한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황산칼륨 연면 살포 경험이 있고 약해 없이 사용해온 농가라면 물 500리터에 약 3kg 정도를 마지막 한 번의 보수적인 현장 적용 범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도가 홍로나 아리수에 대해 시험을 통해 확정된 공인 표준 처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4kg까지 올리는 것을 모든 농가의 표준처럼 권하지도 않겠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농가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00리터에 몇 킬로그램을 넣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끝내느냐입니다. 8월 15일 이후 마지막 한 번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후에도 색이 안 난다고 황산칼륨을 계속 반복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목표 과경이 확보되는 순간부터 비대 관리에서 착색과 수확 관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리수는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아리수는 성숙기가 비교적 빠르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도 착색이 비교적 잘 되는 특성을 가진 품종입니다. 따라서 8월 중순에 이미 크기가 충분하다면 색 때문에 칼륨을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리수는 홍로보다 조금 빠르게 수확 준비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처방에서는 황산 마그네슘을 기본 혼용해서 빼겠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있거나 잎에서 전형적인 결핍 증상이 보이거나 엽 분석에서 부족하다는 근거가 있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목표는 마그네슘 결핍 치료가 아니라 홍로와 아리수의 마지막 비대와 착색 전환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관행적으로 하나 더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관수입니다. 착색을 시킨다고 수확 전 물을 갑자기 끊어버리는 농가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고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해에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일본 나가노현도 고온기에는 날씨와 토양 수분 상태에 맞춰 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비대가 필요한 기간에는 토양 수분을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목표 크기가 확보된 뒤에는
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과습과 필요 이상의 많은 관수를 피하는 쪽으로 바꿉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오랫동안 바싹 말렸다가 갑자기 많은 물을 한꺼번에 주는 식의 큰 변동입니다. 과실 크기가 확보되고 마지막 비대 관리가 끝났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더 먹이는 단계가 아니라 사과가 가지고 있는 색이 표현될 환경을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8월 하순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잎부터 많이 따는 것은 아닙니다. 기온이 높은 날이 계속되면 필요 이상으로 잎을 따더라도 착색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태연도 고온이 계속될 때는 과도하게 잎을 제거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늘에 있던 과실을 갑자기 노출시켜 일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잎 따기는 아주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과실에 밀착되어 과실 표면을 직접 가리고 있는 잎, 그리고 빛을 완전히 막고 있는 잎 정도입니다. 과실 주변을 한꺼번에 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남쪽과 서쪽의 외곽 과실은 더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잎따기와 과실 돌리기는 오후에서 저녁 시간에 작업하십시오. 나가노현의 고온기 사과 관리 자료에서도 햇빛을 받는 부분의 잎을 한꺼번에 강하게 제거하지 말고 잎따기와 과실 돌리기는 오후부터 저녁에 실시하면 일소가 적다고 안내합니다. 반사필름도 일찍 깐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은 중생종 사과의 경우 수확 약 2주 전 설치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설치하면 일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따라서 홍로나 아리수도 각 과원의 목표 수확일을 거꾸로 계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확 2주 전이 됐다고 해서 최고 기온이 높고 강한 햇볕이 계속되는데 무조건 반사필름부터 까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온이 얼마나 꺾였는지 확인하십시오. 달력보다 과실의 일소 위험이 먼저입니다. 홍로는 고온이 어느 정도 꺾인 뒤에도 과실별 착색 편차가 크다면 반사필름과 단계적인 잎따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리수는 고온에서도 비교적 색이 잘 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홍로와 똑같은 강도로 관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리수는 필요한 만큼만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실 돌리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햇빛을 받고 있는 면에서 붉은색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늘졌던 면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돌려줍니다. 이와 태연도 가벼운 1차 잎따기 후 양광면 착색이 진행된 다음 과실을 돌리도록 지도합니다. 과실을 한 번에 너무 크게 돌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늘에 있던 과피가 갑자기 강한 햇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노현 역시 과실 돌리기 각도가 너무 크면 일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태를 보면서 진행하십시오. 이때 농가 마음이 가장 급해집니다. 잎도 땄고 반사필름도 깔았고 과실도 돌렸는데 생각만큼 빨간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잎을 또 따고 칼륨을 또 뿌리고 과실을 또 돌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온도가 높다면 작업량을 늘린다고 착색이 비례해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연기구에서도 고온이 사과의 안토시아닌 합성을 억제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온 해에는 과피 착색이 늦는 동안에도 과육의 숙도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가노현도 고온기에 사과의 착색이 늦어지면서 과육 성숙이 먼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과피색만 의존하지 말고 과육 경도를 우선해 적기 수확하도록 지도합니다. 따라서 색만 기다리다가 수확을 늦추는 것도 위험합니다. 홍로는 과피색 하나만 보고 수확 여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최근 홍로 숫기 연구에서는 저장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요오드 전분 반응에서 과육 단면의 착색 부분이 약 70% 소실된 상태를 적숙을 판단하는 한 가지 참고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70%가 됐다고 무조건 수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도와 당도, 산미, 식미와 과피 상태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70%라는 숫자를 과피 착색 면적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 표면이 70% 빨개지면 수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온 해에는 색이 숙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피색 몇 %라는 하나의 숫자로 수확일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8월 하순에서 9월 초로 들어가면 아리수는 과원에 따라 먼저 수확 판단 구간에 들어갑니다. 아리수는 9월 상순 성숙 품종이고 특히 남부 지역에서도 착색이 비교적 양호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맛과 크기, 상품색이 나온 과실을 전체 나무가 더 빨개질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홍로는 일반적으로 9월 상순에서 중순에 성숙합니다. 하지만 같은 나무에서도 위치와 햇빛, 착과 상태에 따라 성숙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먼저 익고 맛이 들고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색이 나온 과실부터 선별해서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 해에는 특히 선별 수확의 의미가 커집니다. 일본 현장 자료에서도 착색이 늦어지고 과육 숙도가 먼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색만 기다리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색이 부족한 과실은 조금 더 남겨두고 먼저 익은 상품과부터 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착색 관리입니다. 다시 한번 날짜별로 정리하겠습니다. 8월 15일. 먼저 과실 크기를 확인하십시오. 아직 부족한 과원만 마지막 비대를 한번 검토합니다. 이미 크기가 나온 과원은 비대 위주의 관리를 끝냅니다. 8월 하순. 고온이 꺾이는 것을 보면서 가벼운 잎따기와 광 관리로 넘어갑니다. 목표 수확 약 2주 전에는 기온을 확인하고 반사 필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9월. 이제부터는 더 뿌리는 농사가 아니라 잘 익은 과실을 찾아내는 농사입니다. 홍로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8월 15일에 크기를 확인합니다. 부족할 때만 마지막 비대를 검토합니다. 목표 크기가 나오면 칼륨도 종료합니다. 고온이 꺾인 뒤 가벼운 잎따기, 반사필름, 과실 돌리기를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색만 기다리지 말고 상품과부터 선별 수확합니다. 아리수는 조금 더 단순합니다. 8월 중순에 크기가 확보됐다면 비대 관리를 빨리 끝냅니다. 착색이 잘 되는 품종 특성을 살려 잎딱이나 반사필름을 홍로처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고 8월 하순부터 9월 초에는 숙도와 맛을 보면서 먼저 선별 수확을 준비하십시오. 이번 한 달에 피해야 할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색이 안 난다고 칼륨을 계속 반복하지 마십시오. 마그네슘을 이유 없이 매번 섞지 마십시오. 폭염 속에서 잎을 한꺼번에 많이 따지 마십시오. 반사필름도 너무 일찍 깔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과 속은 익고 있는데 빨간색 하나만 기다리다가 수확을 늦추지 마십시오. 보라루키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 회원 여러분, 농민 여러분. 8월 15일부터는 사과농사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과실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하나씩 멈추면서 수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크기가 부족한지 먼저 보고 필요하면 마지막 한 번. 크기가 확보되면 멈춥니다. 온도가 내려오면 빛을 관리하고 숙도가 올라오면 잘 익은 사과부터 골라 따십시오. 색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과가 색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익었을 때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8월 15일부터 홍로와 아리수 농가가 해야 할 한 달 관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과실의 크기를 직접 확인하고 크기가 부족하면서 나무와 수분 상태가 정상일 때만 마지막 비대를 검토하십시오. 목표 크기에 도달했다면 비대 관리를 끝내고 고온이 꺾인 뒤 필요한 만큼만 잎따기와 과실 돌리기, 반사필름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피색만 기다리지 말고 맛과 숙도를 함께 확인해 상품성이 나온 과실부터 선별 수확하십시오. 더 주는 것보다 제때 멈추는 판단이 홍로와 아리수의 품질을 지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농가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검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재배관리 자료와 현장 적용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보라루키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멤버십 회원 여러분께는 공개 영상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실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라루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